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디오 코파일럿에 있는 튜토리얼 중에서 90번 에이션트 타이틀, 고대 타이틀 만들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기본 기능만 가지고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실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파일과 소스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다 내부적으로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튜토리얼을 따라가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드류는 자기가 만든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스로 이런 백그라운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사이즈로 만져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쓴 다음에 그 글씨를 하나의 프리콤프로 또 묶습니다. 왜 이 과정을 거치냐면 프리콤프로 묶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글씨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모든 뒤에 작업들이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미지로 바꾸는 것도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좀 더 중후한 느낌의 그림으로 바꾸고 있네요. 가장 많이 쓰는 커브를 통해서 컬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컬러를 적당히 조정한 다음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올렸습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위에 하나의 셀로판지를 얹어서 그 플러그인을 그대로 그 다음 레이어에 모두 다 적용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통해서 적절히 비네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검정색을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뒤에 그림까지 살리면서 풍부하게 비네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리드를 만들어서 파티클을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알아볼 것이 있는데요. 보통 애프터 이펙트를 시작을 해서 여기서 솔리드를 만들 때 솔리드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 솔리드라고 만들게 되면 저기 테스트 솔리드라고 그대로 이름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솔리드를 만들면요, 본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만들게 되면 이름이 다릅니다. 자, 지금 만들어진 것을 이름을 고치고 싶을 때는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되는데요. 엔터를 눌러서 테스트 솔리드라고 해도 다시 이거는 레이어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을 볼 때는 원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름은 언제나 바꿀 수 있지만 원소스 이름은 바뀌지 않고 그냥 내가 레이어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레이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엔터를 눌러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원소스 이름은 바꿀 수 없을까요? 원소스 이름은 그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솔리드 세팅에 가서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2라고 바꿔보면요. 자, 원소스 이름이 테스트2라고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뉴 컴포지션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컴포지션도 뉴 컴포지션을 했을 때 원래 컴프2라고 이름이 컴프1 또는 컴프2라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들어가서 보면요. 프로젝트에 컴프1, 컴프2가 있습니다. 자, 컴프2를 컴프1에다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왔을 때는 이 역시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엔터를 눌러서 예를 들어 테스트 콤프라고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꿔도 원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레이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에를 눌러보면 원래 소스 이름은 콤프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레이어 이름을 바꿔도 콤프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콤프 이름을 바꾸려면 그 콤프를 선택하고 컴포지션 세팅에 가서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또는 이 소스 프로젝트 창에서 엔터를 쳐서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소스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솔리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엔터를 눌러서 이름을 바꾸는 것과 레이어 창에서 엔터를 눌러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 과정 가운데 레이어만 이름을 바꾸는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 창에서 바꾸는 것은 원래의 소스 이름 자체를 바꾸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그 다음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클을 만든 다음에 파티클의 힘을 조절해서 적절히 옆으로 밑으로 내리고 그라비티를 없앱니다. 그럼 당연히 중간에만 보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파티클의 종류를 페이드 스페어, 적절히 채우려고 페이드 스페어로 바꾸고 파티클 프로듀서 사이즈를 매우 크게 해서 꽉 채우려고 합니다.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도 채웁니다. 지금 이 과정은 은은하게 깔리는 그런 먼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음에 색깔도 흰색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할 것이 바로 메쉬 워프를 통해서 약간 찌그러진 형태를 바꿉니다. 메쉬 워프는 이렇게 칼럼 수를 조절해서 적절히 움직이기 편하게 만든 다음에 중간을 찌그러뜨려서 이와 같이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자, 오파시티 적절히 조절했고요. 자, 지금처럼 마치 바람에 먼지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 파티클 웨이브가 하나가 있는데 앤드류가 점프를 하면서 파티클 웨이브가 두 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두 개를 했냐면 듀플리케이트를 만들어서 좀 더 진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오파시티만 조절하는 것과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약간씩 미세하게 조절해서 좀 더 느낌을 잘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그냥 오파시티를 조정하는 것과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오파시티를 조정하면 조금 미세하게 느낌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몰 파티클을 만들기 위해서 또 솔리드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와 같이 작은 파티클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작은 파티클을 만들어서 이거는 예쁜 먼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작은 파티클 위에는 다시 솔리드를 올릴 텐데요. 이번엔 위에서 라이트 레이, 즉 빛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빛은 프랙탈 노이즈를 만들고 프랙탈 노이즈를 더 진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세로로 길게 늘립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해칭 스타일로 밑으로 내려온 듯한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서 트랜지션 리니어 와이프를 써서 잘라냅니다. 리니어 와이프는 원래 화면 두 개를 트랜지션 할 때 쓰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부드럽게 마감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플러그인이기도 합니다. 리니어 와이프를 써서 적절히 밑에 빛이 마치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처럼 바꾸어서 자, 이걸 또 이렇게 빛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이 뒤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 모드를 바꿔서 뒤에 자연스럽게 뒤에 화면과 합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와 브라이트 값을 조절해서 빛처럼 만들었고요. 자, 이것을 3D 레이어로 만듭니다. 3D 레이어로 만들어서 좀 더 멋진 연출을 하기 위해서 3D 레이어를 하였습니다. 3D 레이어가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앤드류는 카메라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에 빛의 라이트 레이를 좀 더 어른어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에볼루션 값에 타임 익스프레션을 적용해서 빛이 미세하게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라이트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요술 입체감을 더 줍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카메라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익스프레션을 플러스 500을 한 이유는 현재 요 레이어를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빛의 모양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 익스프레션, 즉 에볼루션 값이죠. 여기 500을 더하면은 500 정도 더해진 그 프레임 수의 빛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즉 뒤에 것과 요 빛 레이어가 빛의 형태가 다르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500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준 다음에 드디어 카메라를 만드네요. 자,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서 카메라로 배치를 해서 앞으로 카메라를 줌 당기는 느낌을 줘서 약간의 움직임을 더해서 퀄리티를 높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진앙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라이트 두 개를 합쳐서 콤프로 합치게 됩니다. 라이트 콤프. 자, 프리컴포즈로 합치게 되면 3D 레이어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카메라의 움직임에 연동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해 아이콘인데요. 이 해 아이콘을 쓰게 되면 3D 레이어 콤프를 그대로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에 연동된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왜 복사를 했을까요? 왜 복사를 하냐면 여기에 보이는 미세한 먼지들은 어두운 데서는 보이지 않고 빛에서만 보여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보이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반딧불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빛에 이 먼지들이 보이게 하려면 어두운 곳에서는 보이지 않고 밝은 빛에서는 보여야 됩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바로 라이트 콤프를 두 개를 아까 라이트 레이어 두 개를 합쳐서 콤프로 만들었고요. 자, 그것을 또 복사를 해서 라이트 콤프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 두 번째 만든 것을 루마 매트를 사용해서 위의 것을 알파 값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루마 매트 기능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요 빛이 있는 요 흰색 부분에 요 스몰 파티클, 즉 먼지가 잘 보이게 되고 어두운 색은 없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알파 값이 이 파티클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의 부분에만 파티클이 보이고 어두운 부분은 보이지 않게 하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라이트 콤프를 하나 더 복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이 라이트 콤프가 실제로 빛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라이트 콤프는 밑에 있는 스몰 파티클의 알파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제를 한 것입니다. 자, 솔로를 눌러서 보면 스몰 파티클 형태가 빛의 빗부분에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현재 앤드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더 진하게, 즉 요 라이트 콤프를 빛을 더 진하게 해야만 더 잘 보일 거기 때문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알파의 역할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라이트 콤프는 확실하게 알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금 레벨 값을 좀 조절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빛이 떨어지는 곳에서만 이 먼지가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것이 그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때깔을 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는데요. 이 글자를 입체감을 줍니다. 그래서 타이틀 두 개를 하나를 복사를 해서 하나는 그림자로 쓰고 하나는 글자 자체에 입체감을 줄 겁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과 기능이 같습니다. 포토샵의 그 기능이 애프터 이펙트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가지 기능 중에 이너 베벨을 주고 이너 베벨을 준 다음에 뎁스 값을 적절히 조절해서 글자의 베벨 값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의 베벨 값 만들고 두 번째 또 여기에다가 드롭 섀도우를 또 넣습니다. 두 개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글자의 입체감과 글자 밑에 그림자를 적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는 타이틀 섀도우를 통해 타이틀 섀도우 이 레이어를 가지고 아주 강한 빛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디알 블러, CC 레디알 블러라는 플러그인을 써서 이처럼 앞으로 뿜어져 나오는 듯한 이펙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것을 갖다가 검은색으로 만들어내고 필 이펙트를 써서 검은색으로 만들어내고 다음에 레디알 블러의 시작값을 위쪽으로 줘서 밑으로 빛이 떨어지는 것처럼, 즉 글자 밑으로 긴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길이 값을 조절해서 좀 더 실체감을 올리고 있죠. 자, 이렇게 원래 글자에 있는 드롭 섀도우와 두 번째 그림자를 레디알 블러를 써서 더 길게 만든 것을 써서 이와 같이 매우
그럴듯한 그림자를 만들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색깔을 적절히 얹어서 좀 더 오래된 타이틀 느낌을 만들어주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리티를 올리는 것이죠. 적절하게 오파시티 값으로 뒤에 그림과 합쳐지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받았을 때 이렇게 다른 글자로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글자를 프리콤프로 묶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그대로 만들어지는 즉시 프리콤프로 묶은 것은 또 하나 렌더링이 걸어지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언제라도 글자도 가능하고 그림도 가능하고 무조건 검은색과 흰색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그대로 베벨 값과 그림자 값이 먹어서 원하는 형태로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불러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방금 다운받은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오래된 버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번 물어보고 또 마지막에 스타글로우라는 이 플러그인이 없다고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스타글로우는 무엇이냐면 바로 레드자이언트에서 있는 트랙코드 슈트 안에 있는 플러그인인데요. 이처럼 아주 예쁜 때깔에 글로우를 내주는 기능을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냥 단순히 글로우가 아니고 정말 빛이 나듯이 별빛이 나듯이 보여주는 플러그인인데요. 자, 그게 없어서 바로 에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메뉴에 있는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현재 준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스타 글로우가 없기 때문에 스타일라이즈에 있는 기본 글로우를 줘서 적절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글로우 값으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적절히 빛을 만져보면서 현재 느낌을 한번 내어봤는데요. 자, 이게 원래 느낌이라면 일반 글로우를 줘서 조금 더 빛나는 느낌을 내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영상보다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확실히 유료 플러그인이 좀 더 느낌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엔듀로의 예제를 보면서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